자, 다섯 번째 테마입니다. 우리 물권법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의 법률 관계와 공유 관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시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되는 파트가 되겠죠. 자, 먼저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의 법률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거의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죠. 가장 기본적인 사례. 자, 을은 갑 소유의 토지를 20년이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오는 사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병은 갑에게 직접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을을 대위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을을 대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갑이 그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을은 정의 선악을 불문하고 정에게 시효 완성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이중매매의 법리를 이제 적용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위에서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 시효의 점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시 20년 지났을 때 을은 2차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가 다시 변경되더라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네 번째, 만일 갑이 을의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정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위에서 병이 갑의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때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는 대위해서 해야 됩니다. 직접 청구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유 관계인데요. 우리 공유에 대한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우리 공유 관계의 기본적인 사례입니다. 자, 갑, 을, 병 3명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분의 비율이요. 갑이 제일 많습니다. 7분의 4, 을은 7분의 2, 병은 7분의 1의 지분 비율로 한 필의 토지, 1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법률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유 관계에서 첫 번째 지문은요. 갑은 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갑이 토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합니다. 그렇죠?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거 관리 방법 적법하고요. 자, 위에서 을과 병은 갑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을하고 병이 갑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을과 병은 갑으로부터 토지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정을 상대로 토지의 반환이나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갑이 위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가 아닌 처분이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자, 건물 신축은요, 이것은 공유물 관리로 보질 않습니다. 처분이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을하고 병, 다른 공유 지분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여섯 번째, 만약에 무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 을, 병은 각자 단독으로 그 불법 점유자 무에 대해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존 행위 같은 거는요, 당연히 단독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위에서
갑을 병은 무에 대해서 각자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비율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죠. 네. 여덟 번째, 위 토지에 대해 무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요. 갑을 병은 각자 단독으로, 공유자들은 각자 단독으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일종의 보존 행위가 되겠죠. 자, 아홉 번째, 만일 갑이 단독으로 위 토지를 무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면 갑과 무 사이의 매매 계약은 전부 유효하나 무의 등기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게 됩니다. 채권 행위인 매매는 무권리자가 해도 유효하지만 무권 행위인 등기 이전은요.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알아두셔야겠죠. 예. 아홉 번째, 을이나 병은 무에 대해서 그 등기 전부를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7분의 4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등기 전부를 말소할 것을 을이나 병이 청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만 좀 알아두셔야겠네요. 예. 자, 11번 갑을 병은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자는요, 특약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토지 분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그렇죠? 형성권이 뭐죠?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로서 법률 효력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 형성권이죠. 형성권으로 시효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13번 갑을 병은 5년 내의 기간으로 토지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분할 금지 기간 5년. 예. 이 기간은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 갑을 병 간의 분할 금지 특약은 이를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해서는 분할 금지 특약은 효력이 없다. 네. 자, 15번 갑을 병 간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가 그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도 갑을 병은 또 다시 서로서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전 등기한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6번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이 되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의 효과가 생깁니다. 바로 민법 제187조의 형성 판결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이 되면 별도의 등기 없이요. 바로 물권 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17번 재판상 분할의 경우 법원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 분할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만 대금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판상 분할의 경우는요. 원칙이 뭐죠? 현물 분할이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때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거나 또 현물 분할 불가능할 때는요. 대금 분할, 그것을 매각해서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 18번 보시면은요. 병의 지분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병의 지분 위에 설정돼 있던 저당권은 병 앞으로 분할된 부분의 효력이 집중되지 않고 종전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각 토지 전부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분할된 각 토지는 저당권의 공동 담보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19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인 갑이 다른 공유자의 협의하지 않고 자의 협의를 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 지분권자인 을이 갑을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요거 하나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법 214조에 따른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고요. 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자, 22번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부동산의 공유 지분인 경우 금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네요. 네.